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지난 주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주 잘 활용하셔서 7월 달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7월의 마지막 주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기획 영상 2편을 제작해서 보내드렸는데요. 토요일 날은 아주 오래간만에 주식 분석 끝판왕을 함께 했고요. 어제는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돈의 본능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나 만족하셔서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주식 분석 끝판왕도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책 한 권을 골라서 함께 읽어보는 영상 주말을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7월의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요.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주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크 같은 경우는 12.6%나 올라갔고요. 트레이드 데스크도 9.5%, 핀터레스트가 5.78%,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빵 주식은 보통 많이 올라도 한 3%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런데 기분 좋게 5.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네 주식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지 기업 모두 광고를 그 주 수익원으로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광고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로크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Local shares climb almost 13% on heavy volume, bullish options activity. 로크의 주가가 올라갔다. 거의 13% 정도 올라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로서는 헤비 볼륨,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bullish options activity니까요.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는 하나다. 테크 섹터에 지금 모든 주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의 상승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로크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무려 12.6%가 상승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크의 주가가 473.6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2월 달에 도달했었던 486.72 최고가에서도 거의 이제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로크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합니다. 3월 달, 4월 달 정도의 최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한 80% 넘는 수익을 지금 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정말 용기를 내서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로크의 주식을 매수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스트리밍 TV 플랫폼의 리더격인 로크는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올림픽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어본 기사 내용이었죠. MBC 유니버셜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이번 금요일 날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은요,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흐름과는 굉장히 달랐다. 왜냐면요, 지금 10밀리언이니까 한 10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금요일 하루 동안. 그런데 보통 로크는요,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한 4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배 넘게 거래량이 상승한 거죠. 뭔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스냅하고 트위터가 어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주식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스냅하고 트위터 그리고 로크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광고를 그 수익원으로 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스냅이라든지 트위터가 좋은 어닝을 발표할 수 있다면 로크 역시도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로크의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스냅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시죠. 스냅은요, 지금 23.8%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블로우아웃 쿼터 대단한 지금 어닝을 발표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가장 좋은 베스트 그로스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부분에서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수 증가세, 그리고 이제 매출의 성장률에서 지난 4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주가가 20% 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역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5.3%가 올라가면서 마감했습니다. Facebook gains 3% as Credit Suisse sets street high target amid ad recovery. 자, 페이스북이 3% 올라갔다. 결국 마감할 때는 5.3%로 마감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가요, 이번에 굉장히 높은 스트리트 하이 타겟이니까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d recovery, 즉 이제 광고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프리마켓에서 2.6%가 올라갔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early report from Twitter and Snap. 스냅하고 트위터가 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은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혜택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클리어 온라인 애드 리커버리.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광고계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좋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스테판 주입니다. 주신 거 봐서는 한국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도우즈 프로덕트, 지금 얘기한 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그로스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성장을 이끌어주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요, 이제 그들이 타겟을 하는 것은 단지 커다란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그런 상점뿐만이 아니라 스몰 리테일러, 작은 규모로 영세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즉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좋은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평가를 지금 페이스북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즉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과소평가하고 있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포텐셜이 있다. 뭘 할 수 있는 포텐셜이냐면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를 이용하냐면 빌리언 유저 프로퍼티, 수십억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서 메신저라든지 왓츠앱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메신저는 지금 사용자가 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왓츠앱이 대단한데 왓츠앱은 무려 사용자의 수가 25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6억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왓츠앱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왓츠앱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이 두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두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가요, 타겟을 지금 480으로 올려줬는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무려 37%나 향후 12개월 안에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테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테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테라 배터리 테크놀로지 to power Taylor Machine Works Next Generation Electric Material Handling Equipment. 자, 프로테라 배터리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파워를 한다. 파워한다는 것은 전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누구한테 전기를 제공하냐면 테일러 머신 워크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전기를 이용한 중장비에 이번에 이제 전기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프로테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리딩, 선도하는 이노베이터다.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커머셜 비클, 상업용 그 차량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버스 부분인데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고 중장비 쪽에 진출한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회사의 이름은 테일러 머신 웍스고요. 이 기업은 리딩, 역시 앞서가는 선두주자인데 어떤 부분이
어디냐면 헤비 듀티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기업이요,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자, 그 주요 골자는 뭐냐면 테일러가 만들고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ZLC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중장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ZH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포크리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ZLC 시리즈입니다.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헤비 듀티를 담당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크리프트죠.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가벼운 물건들을 옮기는 이런 중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프로테라가 드디어 배터리 테크놀로지를 이러한 그 장비를 움직이는데 드디어 이제 전기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회사는요, 또한 콜라보를 진행하는데 스트래티지 전략을 함께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그 차징 인프라를요,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항구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소 같은 것을. 요런 거를 두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진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항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서빙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이 부분에 진출을 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중장비 두 개의 시리즈 ZLC 그리고 ZH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초부터 드디어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된다, 판매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테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배당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배당 주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 1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Best Dividend Aristocrats to Buy According to Hedge Fund. 자, 10개의 가장 좋은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다. 아리스토크래츠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S&P 500에 속하는 500개의 종목 중에서 지난 25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그 기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주식 10개를 선정해 보는데요. 그 기준은 뭐냐면 헤지 펀드 중에서 얼마나 많은 헤지 펀드가 이러한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We'll be looking,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10개의 가장 좋은 배당 그 귀족주를 살펴볼 텐데 헤지 펀드가 그 기준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에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를 낸 기업은 포스트 오크 프라이빗 웰스 애드바이저라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만들어낸 리포트에 따르면요, 배당의 그 기호도를 한번 살펴봤나 봐요.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가 지난 100년 동안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에 걸쳐서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평균 10.4%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10.4% 중에서 5.5%는 배당에서 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4.9%가 이제 주식이 올라간 가격이다. 따라서 매년 10.4%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 반 이상이 배당 수익에서 왔다는 것을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00년에서 2000년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배당의 기여도가 90%가 넘어가는 그런 기간도 있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 기간은 당연히 베어 마켓,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세장은 주가가 이제 20% 이상 하락하는 그러한 하락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장이 왔을 때는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그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배당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주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를 꼽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디비던드의 그로스, 그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하는가, 두 번째가 세이프티, 안전한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그 귀족주라는 것은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의미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얘기고 또한 25년 동안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배당을 올려줬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지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올려준 주식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에 이제 10개의 가장 좋은 배당주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헤지 펀드고요.
자, 여기에서 소개되는 그런 종목들은요, 가장 포지티브한 레이팅을 애널리스트한테 받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866개의 헤지 펀드를 조사했더니 이러한 866개의 헤지 펀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보시면요. 10위는 AT&T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3개의 그 헤지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36년 동안 지속해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준 엄청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가격에 따르면요, 배당률이 7.1%나 되는 굉장히 건강한 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9위는 메드트로닉 PLC입니다. 자,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65개의 헤지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난 44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줬다. 그리고 지금 배당률 같은 경우는 1.8%, 조금은 이제 배당률이 낮은 그런 종목이고요. 자, 8위로 넘어갑니다. 엑선모빌이고요. XOM이 티커죠. 65개 헤지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배당을 올려준 것이 지난 38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디비던드 일드가 지금 5.5%가 나와 있고요. 자, 7위는요, 벡턴 디킨슨 앤 컴퍼니입니다. BDX가 티커고요. 헤지 펀드는 65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난 49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다. 배당률은 지금 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위는요, 아봇 라보라토리즈 ABT가 티커입니다. 무려 65개의 헤지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49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디비던드 일드는 1.5%라는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5위는 S&P 글로벌, S&P 500 지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S&P 글로벌이요, 66개의 지금 헤지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고 48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이 조금 낮죠. 0.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4위로 넘어갑니다. 맥도날드가 4위를 차지했고요. MCD가 티커고요. 자, 지금 67개의 그 헤지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고 45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배당률은 2.2%가 나옵니다. 자, 3위는요, 더 프로터 앤 갬블 컴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NG죠. 자, 티커는 PG입니다. 헤지 펀드는 70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65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배당률은 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는 애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배당주죠. 티커 네임은 ABBV, 그리고 72개나 되는 헤지 펀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49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줬고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배당률은 괜찮습니다. 4.5%나 되고요. 자, 영예의 1위 자리는 존슨앤존슨입니다. J&J가 티커고요. 무려 81개나 되는 헤지 펀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무려 58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올려준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자, 디비던드 일드 지금 배당률은요, 2.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구글로 잠시 넘어갑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구글이요, 쇼핑 그 탭 관련해서 새로운 툴을 설치한다고 업데이트를 해줬거든요. 자, 어떠한 기능이 향상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스타팅 투데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쇼케이스를 한다, 보여준다는 거죠. 딜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딜이라는 것은요, 디스카운트가 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최저가 상품, 이러한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프로모션들을 드디어 쇼핑 탭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팩이라고 만약에 그 서칭 그 검색 창에 여러분들이 백팩을 찍으면요, 이 백팩 관련된 모든 프로모션들이 바로 뜨게 되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여기 백팩을 찍었죠. 그렇게 되면 할인이 되는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최저가 목록들이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기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쉽게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기능을 추가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세일, 뭐 크리스마스 세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그 세일 기간이 있을 때 세일 기간에 관련된 물건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찍으니까 바로 관련된 상품들, 디스카운트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구글 쪽에 아무래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얘기하고요. 이 플랫폼에 연결된 굉장히 많은 수의 상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해에 우리는 이거를
프리로 만들었다. 무료로 상인들이 들어와서 구글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끔 지난해부터 게시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프로모션을 그런 상인들이 진행하게 되면은 그 머천트 센터에 업로딩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러한 디스카운트라든지 아니면은 세일이라든지 특가라든지 최저가라든지 이러한 상품들이 이제 구글 검색에 바로바로 검색이 되면서 판매고로 올려줄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겠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데이트가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자, 또 한 가지의 소식이 있는데요. 올 초에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 베타 테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 베타 서비스는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범 운영 중인 그 라이브 스트림을 보면서 바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요, 일정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미주운을 보면서도 갑자기 쇼핑 아이템이 떴는데 이 쇼핑 아이템이 마음에 드시면 바로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툴을 이번에 유튜브에도 설치를 하고 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이게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글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출의 확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 기업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 주식의 주가가요,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63%, 54%, 70%가 넘게 떨어진 종목도 있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hina confirms official ban on for-profit school tutoring companies. 자, 중국이 이번에 확인을 해줬다. 공식적으로 금지를 한다는 거죠. 뭐를 금지하냐면 돈을 받고 스쿨 튜터링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외 활동이죠. 과외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의 활동을 제한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확인을 해줬다. 중국 정부는 금지할 것이다. 돈을 받고 과외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금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요, 과외를 제공하는 과외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그런 주식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TAL 에듀케이션이 있고요. 뉴 오리엔탈 그리고 가오투 테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은요, Teach School Subject, 그러니까 과외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리스티드 컨펌, 그러니까 이미 상장을 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o longer raise니까 더 이상 캐피탈을 받을 수가 없다. 스톡 마켓에서 주식 시장에서 돈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케이션, 위켄드 튜터링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크실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뭐 테크 주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그 좀 단속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니우라든지 니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 종목은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고려를 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사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세큘러 그로스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세큘러 그로스 리스트라는 것은요, 시크니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크니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환주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떨어지면 주가가 함께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크니칼이라 그러죠. 자, 세큘러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요, 이렇게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주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다. 애뉴얼 리스트니까 연간 리스트죠. 이 연간 리스트에는요, 세큘러 그로스 스톡,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그런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1개의 컴퍼니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에서 믿는 바로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각자 굉장히 유니크한 그들의 특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큘러 그로스 스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요, 1년에 2번 정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기로는 굉장히 강력한 펀더멘탈 그로스,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에는, 원동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프로덕트 사이클, 그러니까 얼마나 상품이 순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싱 파워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가면서 그 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 줬냐면요, 1500개의 가장 마켓캡이 큰 이런 주식들을 스크린했다, 분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의 4가지 기준을 아래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년도 대비해서 그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적어도 12쿼터 12개의 그 분기에 연속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한 주식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이제 2019년 4분기까지 그랬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2020년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포함을 하기 위해서겠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레비뉴 그로스, 역시 이제 매출의 성장인데 2022년,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홀드 의견을 주는 그런 종목들만 포함이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estimate for earning과 이제 매출의 그 전망치가 있잖아요. 이 전망치가 같은 섹터, 같은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더 나은 월등한 그런 주식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다 만족하는 종목들만을 이번에 모아서 발표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요, 이 리스트에 포함된 대표 주식입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드라프트 킹이고요.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52.5%라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테슬라고요. 46%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카바나가 44.7%, 쇼피파이가 37.4%, 팔페치가 33.9%, 페이스북이 25.6%, 파이브빌로우가 23.6%, 룰루레본이 23.4%, 알파벳, 구글이죠. 21.8%, 아마존이 21.4%, 추이가 19.5%, 다음에 치포틀레가 17.7%, 마스터카드가 16.6%, 애플이 13.4%,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코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이번에 모간 스탠리가 업데이트한 세큘러 그로스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안타깝게도 오미준님과 준비한 비디오 클립이 없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만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만한 좋은 내용의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영상이 없는 상태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영상 찾아내서 내일은 꼭 짧은 영상이나마 마지막 부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대하신 분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 가지고 잘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